나는 네이버. 블로거들 다 엿먹어라! 아! 안녕하세요. 김동글입니다. 저도 준체 이가 돼버렸어요. 김동글은 아니고 서브 블로그긴 한데 메인 블로그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죠? 5월 전에 했던 말 다 취소할게요. 지금 네이버가 사람을 가르지 않고 막 지수를 내리고 있거든요. 블로그, 스레드, 유튜브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봤습니다. 원인에 대한 딥한 이야기는 제가 아직 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맹맹해요. 일단 상황부터 설명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보통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평범하게 소소하게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저 같은 준체 블로거들은 보통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돌아오던 저품질 대란이 아니라 지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특히 공고했던 찐 최적 블로거들의 지수가 준체 2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신기한 게 저품질이 되었던 블로그가 준체 2까지 다시 돌아오는 현상도 있었어요. 이때까지 저는 그냥 반복적으로 지수를 조회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진짜 떨어졌더라고요. 3월 12일 오후 2시경 발견했는데요. 이때쯤부터 준체 6 블로거들도 많이 잘렸습니다. 지수가 준체 2 정도로 많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점점 내려온 느낌이죠? 여러분도 혹시 당하셨나요? 근데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운영하는 서브 블로그는 인플루언서 준비할 때 체험단 전용으로 만든 거여서 좀 대충대충 운영하긴 했어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날아갈 만 했습니다. 발행 개수가 지금 0점 몇이에요. 거의 글도 안 올렸고 체험단 할 때만 썼고 다 상업적인 글, 리스크 있는 글만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 치고 진짜 열심히 자기가 사진 다 찍고 글도 다 쓴 분들이 날아갔거든요. 더 이상 개별 블로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가 뭔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오늘 당장 포스팅 올려도 되는 건지 체험단 글 써도 되는 건지 그런 걸 엄청 열심히 출처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블로그 지수 조회를 해봐야겠죠. 유료 툴 중에 불톡 플래너가 지금 무료로 풀렸습니다. 3월 17일까지 지수 조회 기능을 하루에 5번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블로그 등록 안 해도 가입만 하면은 바로 조회 가능하거든요. 여기 제가 쓰는 곳이라 추천드립니다. 지수를 조회해보면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지수가 그대로인 경우. 두 번째, 저처럼 준체 2가 된 경우. 세 번째, 저품질이 된 경우. 각각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만약 내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하던 대로 글 발행하시면 돼요. 물론 상업성 글이나 체험단 글이면 떨릴 것 같습니다. 근데 체험단 마감일이면은 저 같으면 올릴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업체랑 직접 컨택해서 협업하는 글의 경우 좀 조율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조금 나중에 올려도 될까요? 하거나 외부 링크만이라도 댓글에 넣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조율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저도 지금 올리긴 해야 돼요. 2개 협업건이 있는데 특정 날짜 올리기로 했거든요. 좀 떨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보글로 좀 채우고 있어요. 상업성 없는 단순한 정보글이나 경험성 글을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수가 확 떨어져 버린 경우. 이미 지수가 떨어진 거 발견한 상태면은 사실 우리가 해줄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며칠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삭제하고 비공개하고 검색 비용하고 이런 게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많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저품질이 되는 경우. 보통 저품질이 되면 다시 살리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몇 달 노력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또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특이한 점은 저품질로 갔던 사람이 준체 2까지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지켜보란 얘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두 명한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지수가 낮아졌고 지수 시스템 자체도 지금처럼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막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동글도 곧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준체 6이었는데 저품질이나 준체 2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상상을 엄청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가 검색 노출 말고도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많이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특히 홈판. 이거 잘 되는 분들은 애드포스트만 몇백만 원 가져가시잖아요. 지수가 낮아져서 검색 노출이 잘 안 되고 방문 대수가 빠지면 이것부터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메인에 뜨는 글이나 네이버 어플 들어갔을 때 쭉쭉 뜨는 글들 공통점 분석하고 챗GPT랑 연구해서 좀 글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피드메이커. 이게 지금 뽑고 있거든요. 이건 주제가 맞으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인플루언서 활동에 집중하기. 이건 인플만 해당되긴 하지만 인플루언서는 키워드 챌린지 탭에 몰빵할 수 있어서 거기 발행량을 늘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블로그 대행하기. 제가 만약 김동글이라는 걸로 브랜딩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수익화 블로그만 하고 있었으면
이 김에 블로그 대행을 좀 더 공부해봐서 시도해봤을 것 같아요. 체험단만 다녀도 도움이 필요한 사장님이 많이 보이거든요. 스레드에도 많고요. 이런 분들 블로그 키워주면서 연습하고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개인 블로그보다 오히려 더 잘 벌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숏폼 배우기. 제가 짧은 영상이 진짜 안 맞아서 맨날 깔짝깔짝 하다 말다 하고 있는데요. 거부할 수가 없는 큰 흐름입니다. 네이버도 클립 크리에이터 활동 보고 있고 언젠가 어필리에이트도 열 거잖아요. 네이버에서 하지 않더라도 숏폼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 하기. 사실 유튜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한 것만으로 해도 용기 낸 거잖아요. 또 스레드에 보면 무료로 요새 배울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으니까 이참에 새로운 채널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히스토리 파기. 구글 애드센스 쪽도 관심이 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도를 못 해봤거든요. 이것도 스레드에서 무료로 알려준 분이 참 많고 단톡방도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 로직 맞추던 사람들이면 이것도 제로베이스보다 나을 거거든요. 물론 다음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더 빡셉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이유가 있을 때 자르는데 거기는 저품질을 막 준대요. 하지만 계정을 엄청 많이 운영하고 자동화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티스토리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도 김동글로 열심히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블로그를 못 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준체 2로도 체험단 다닐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체험단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피부 관리도 받고 새로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힐링하다가 이제 좀 마음이 회복되면 그때 열심히 해보면 되죠. 저품질 대란 조사하면서 영상도 글도 많이 봤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지금의 기준이 확 바뀌고 시스템 달라져도 결국 잘하는 사람은 튀어오른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은 결국 잘 된다. 네이버한테 중요한 건 결국 양질의 글, 추가적으로 신뢰성 있는 출처입니다. 내가 좋은 글을 쓰는 창작자라는 걸 꾸준히 보여주면은 어떤 방향으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검색 로직 공부하는 게 너무 잘 맞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추천형 알고리즘에 도전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찾아내서 제목으로 이렇게 후킹하고 만족감을 주고 뭐 그런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스레드도 시작했고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TMI인데요. 사실 오늘 밥도 안 먹고 퇴근하자마자 열심히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너무 말도 못하고 별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동 갔다 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되게 못하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부담 없이 가야죠. 꾸준히 해야 느는 거니까요. 좋은 자료만 본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좀 별로인 결과물이라도 꾸준히 만들면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제 바지가 없어졌어요. 저 감기 걸렸는데 밥도 안 먹고 영상 찍다가 발레학원 갔는데 토슈들 안 들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발레학원 가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니 바지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제 겨울 바지를 들고 갔나 봐요. 그거 진짜 두껍고 큰데 어떻게 그게 가방에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아니 바지가 없어져가지고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배고프지만 오늘 꼭 영상을 찍고 다 올리고 자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힘들면 며칠 쉬시고 저랑 같이 열심히 해봐요. 그럼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글이었습니다.